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이 돼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왜 어떡하지 진짜. 저는 심장약을 끊었는데 예. 다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절부절이네. 이렇게 되면. 뭐 다른 건 다 차차하고 예. 하고라도 있잖아요. 그좀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무슨 독립투사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저렇게 하는 자체가 국민한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준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건데 저렇게 하는 거하고요. 예. 두 번째는 본인이 국회하고 선관위에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가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만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대터러 팀이라고 있거든요. 군인들 태워오는 차가 있어요. 그거는 원래 선팅도 찍게 되어 있었고 가능하면 대중들 앞에서는 모습을 안 비치는데 무슨 히틀러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소총을 갖다가 앞에 총으로 해가지고 방아쇠에 손을 넣어가지고 무력 과시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아직 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게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식이 바른 건가 저는 그거부터 의문이에요. 저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왜 군 출신 대통령들 있잖아요. 예. 경호실은 그때는 저런 게 약간 있었어요. 근데 그 문민정부 들어온 다음부터 그 옛날에 27 특공대라 그랬어요. 그 배는 하나에 타고 다니거든요. 그 중무장을 해야 돼요. 예. 혹시나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 유리창 빠꼼 해갖고 밖에 딱 선글라스 끼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모습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못하게 했거든요. 93년부터 경호실에서요. 예. 근데 이제 대놓고 저렇게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국군의 날 행사할 때도 저래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무슨 국군의 날도 아니고 서울 구치소의 날입니까? 저 인간은 윤석열은 부끄러움을 진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어떤 잘못,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 무슨 죄 이런 게 아니고요. 대통령으로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에 관한 저런 인간에게 무슨 뭐 반성이나 성찰이라는 말을 뭐 수백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게 무슨 인간이에요? 예, 뭐 인간이 미성숙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아니 그리고 저 인간이다. 옆에 있는 예. 지지자들도 그렇고 정진석이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비서실장 쫄래쫄래 뒤로 따라가잖아요. 저런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세금을 주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런 자들을 저 어마어마한 관저에서 저 호화시설에서 수백 명의 경호를 받고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까 봐 상식적인 국민들이 지금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을 기각하라고 나경원 같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의 검찰 기자 출신 제가 페이스북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가 마치 검찰개혁 잘못해서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래 잘못했다고 쳐요. 개혁을. 5% 10% 잘못했다고 쳐.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지 마누라 부정부패 혐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 봐주려고 지가 직권남용한 거 들킬까 봐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 친위 쿠데타를? 그리고 그런 자에 관한 본질은 별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지난 정부 때 다 지난 정부에 문재인이 잘못한 거고 검찰 개혁 잘못한 거고 그때 절차적으로 잘했어야지. 니들이 해봐라 그러면 니들이 해봐. 니들이 해. 진짜 이런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은 그렇게 치장하면서 위선적인 그런 지식인들 기자들이 있잖아요. 정말 치가 떨려요 이제. 진보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어제 이제 국민의힘은 뭐 공수처장을 막 고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무슨 만물 공수처 이제 원인론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이런데 그 근거가 지금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이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거를 마치 구속 취소를 근거로 갖고 확인을 해준 것처럼 이제 막 주장을 하고 보도를 그렇죠. 하고 이런 기류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 법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걸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법원의 판단이 뭐라고 돼 있냐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이게 뭐 그 앞에 부분이 이제 계속 말씀드린 뭐 나를 시간으로 계산하고 등등등 뭐 그런 내용이고 뒤에 부분이 뭐냐면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를 하면서 이 연관범죄로 내란죄를 수사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란죄 혐의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잘 뜯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죠 공수처가. 그리고 그 연관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내란 죄임을 인지했는지는 그게 없다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가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권이 직권남용죄와 연관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그러면 수사를 해야 그러면 내란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죄와 연관돼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체포영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 영장도 나오고 그래서 영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는 영장에 나오는 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이 체포적부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좋아하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해본 거 아니에요. 체포적부심 받아본 거 아니에요. 예. 맞다고 한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이 맞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어제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체포 과정이 위법하고 불법 구금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수처장을 또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 지금 나온 판단, 그 법원의 판단도 잘못됐지만 그 앞에 부분 시간을 날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뭐 어제도 드리고 여러 차례 드렸지만 그것도 잘못됐지만 이 법원의 결정조차도 이 잘못된 것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또 공수처 책임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왜곡해가지고 자기들 좋을 대로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코드 맞추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하신 국민의힘 일부 친윤계 중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천막을 치고 장애투쟁을 해야 된다. 하라 그러세요. 네. 제발 해라 너희들. 그런 주장을 하고 네.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보수 정치의 무슨 한 축인 것처럼 지금까지 어쨌든 왔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당이냐 이제는 없어져야 될 당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천막 거예요. 정치도 하고 나와서 정광훈이랑 같이 집회도 하고 막 하세요. 막 하고 윤석열이랑 같이 사진 찍기도 하고 같이 김치찌개도 처먹으시고 그러면서 뭐 김건희 옆에 있는지 없는지 기자들한테 확인도 해주고 그렇게 계속 정치하시라고. 국민들이 곧 당신들을 쓸어버릴 겁니다. 자, 장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개 돼지로 본다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고 꼭 투표로 너희들을 쓸어버릴 거야. 국민들이. 천막 정치 해. 권영세, 권성동이. 나경원, 정광훈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소년보랑 모여서 하라고. 전혀 무섭지가 않아.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알량한 법 이것저것 하면서 끼 맞추면서 직위원도 보니까 본인이 공동집필의 예. 직위원 판사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니고 일로 한다라고 본인이 공동집필한 책에 딱 명시를 내놨더라고요. 맞아요. 형사소송법 그 주석. 해설서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주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럼 직위원 그 부장 판사 그때 당시에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구속 기간은 1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그때는 1단위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했냐니까 그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윤측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되어진 뭐 인듀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법기가 있잖아요. 그 말에 따라서 자기가 보니까
시간 단위로 하는 게 피고인이 이익 볼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마지막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단 이것도 내가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수처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막 헷갈리는 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공수처를 계속 욕을 하는데요. 지금 윤통의 구속에 대해서는 시간까지 따지는 사람들이 국힘의 법률가들이 그 당시에 공수처법 이야기할 때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은 있죠, 그죠? 설마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내란죄를 규정을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그때? 자기가 이야기해서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꾸만 뭐 직권남용하다 타고 넘어간다 그러는데요. 지금 그 문제보다 뭐냐면은 공수처법 제2조의 2조 1호부터 보면은 쭉 해야 될 범죄가 나열돼 있어요. 나열돼 있는데 1호에 나열돼 있고 거기에 직권남용이 분명히 있어요. 2조 4, 5호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은 1, 2, 3호 범죄와 3호에 나열된 범죄와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는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건데 내란죄는 뭐냐면은 이게 업무별 내란죄의 형법 조항을 뭐 업무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우두머리는 어떻게 처한다. 그다음에 중류가담자는 어떻게 처한다. 부안대동령 어떻게 처한다니까 이게 공범관계냐 아니냐 문제 이런 시비 소지를 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가 완전히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리 볼 수도 없는 지기현 판사의 말이 틀리질 않은 거예요. 지기현 판사도 그러잖아요. 자기가요. 이거는 한 번 더 확실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쉬운 말로 판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구속 취소하고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요. 그래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 판사의 그 법률 아니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니들이 좀 보완을 해라 국회가 뭐 그런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구속 취소한 것과 그리고 구속 취소를 절차적으로 본인이 쓴 책에 반하게 날로 아니고 시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거기까지는 당신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 윤석열 변호인 측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도 쳐. 하지만 그 이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야 구속 취소는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대법까지 가가지고 이게 모든 게 찜찜하게 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구속 취소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사법부는 얘를 구속해야 돼. 직권으로. 왜? 당신들이 늘 하던 말들 있잖아. 검사와 판사들이.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맨날 이거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사유 자체가 범죄 혐의의 내용 자체가 너무 중대해. 최소가 무기징역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었어. 직무가 정지된. 근데 이 사람을 다시 복귀시킨다고 관저로 그 관저에는 비아폰이 막 드글드글 있는데 서버 있고 경호차장 그대로 있고 좋아하는 총도 있어요. 총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진행자께서 너무 흥분하셔서 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도 봐요, 말이 진짜. 안 되는데 요거가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과정으로 판사는 이렇게 했고 검찰은 이렇게 했고 요런 과정을 제가 취재한 거 뭐 종합적으로 얘기 들은 거를 다 했을게요. 일단 지기현 판사는 이제 74년생으로 사법연수원 31기고 김한규 의원하고 동기라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개포고등학교 나왔던 개포고등학교.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추론인데 정황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남 8학군에 거기에서 공부해가지고 강남에서 이제 유복하게 자라서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여요. 뭐 얘기를 저도 이제 여러 명한테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생내적 약간의 그 강남 특유의 이제 보수주의가 있죠. 그게 뭐 정치적으로 국힘을 지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가정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동의해요. 엄청 이제 최근에 지기현이가 중국인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본인은 상당히 압박감을 받은 걸로 추정이 돼요 지금.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나는 뭐 야, 강남 8학군에 내가 완전 서울 사람인데 이게 난 막 보수파인데.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기현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앞단에서 구속 일자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에 사실은 문제의식이 가진 게 아니라 이 뒷단에 얘기했던 이 기타의 사정 거기에 나왔던 이 공수처와 검찰의 어떤 뭐 이제 구속 기간을 여럿씩 나눠 갖는다라든지 뭐 이거를 인계한데 인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구속 취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과 시간을 가지고 앞단에 끌어가지고 하고 뒤에 단을 사실은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사처,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 절차상 지휘와 관련된 사항들, 구속기간 배분 등등을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렇죠. 사정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여기에 들어줄 수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는 해소하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직위원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보기엔 이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 써줬으면은 니들이 검찰이 항고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받아오라고 그렇죠. 대법원 판단을 받아오라는 거의 거예요. 직접적으로 써는 거야 이거는. 그랬네. 직접적으로 대법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변호인들의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걸 내가 받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랬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항소를 해 즉각 항고를 하라라는 즉시 건데 항고하라. 즉시 항고라고 했는데 검찰이 얼씨구나 하고 이거를 항고를 안 해버렸는 즉시 이렇게 된 항고도 거니까. 못하고 우리는 보통 항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직위원이가 지금 직위원 판사가 당황했을 거예요, 솔직히. 자기는 이거를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정당성. 근데 이건 무책임한 거지. 사실은 검찰을 알아야지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책임 못 지겠으니까 검찰의 퉁. 그럼 검찰 리들이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한번 받아봐.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나든 나는 모르겠고 이런 거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위원이 작심하고 풀어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아니, 빨리 검찰한테 이걸 넘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딱 6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검적검 법적법이라고. 뭐라고요? 검적검 법적법이라고요. 예. 검사의 적은 검찰이고 예. 법관의 적은 법관이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검찰 내부의 이 프로세스 올라온 거 보면은 예. 상당히 완곡하게 총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총장님 앞으로 이거 우리가 지금 박찬환 검사. 계속 박수랑 검사도 그렇고 계속 해야 되는데 옆 동료하고도 제가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옆 검사하고. 그러니까 명확한 지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지침을 안 줘요. 그러니까 검적검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또 어제 우리 저 김동인 부장판사님이 한 말씀하셨죠. 형사소송법에는 그 피고인의 그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10일이라고 정했지 240시간이라고는 아무리 정한 것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 내부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검찰 내부에서 즉시 항고를 안 한 거, 법원 내부에서 직위원 판사가 그걸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다 비판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즘 그러더라고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죽겠다 그래요. 피의자 적견만 가면은 피고인 깜방 있는 사람 적견만 가면은 실은 국선 변호인 적견까지도 물어본대요. 아니 윤석열은 풀려났는데 나는 그럼 요번에 구속 취소 안 해줘요 그런데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창원지검에서 한 번 하셨잖아요. 지금 명태균이 난리라면서 지금 풀어달라고 지금. 그렇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